위층의 코끼리들. 어느 아파트 거주자의 생존 보고서. 작가의 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층간소음을 겪어본 사람과 아직 겪지 않은 사람. 이 이야기는 전자에게 바친다. 제1장 이사 첫날 또는 지옥의 예고편. 강민주는 스스로를 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32살. 중견기업 마케팅팀 대리. 혼자 살기 시작한 지 4년째. 그는 아파트를 고를 때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층수, 남향 여부, 마트까지의 거리,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 하나. 조용한가. 부동산 중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요? 여기 엄청 조용해요. 입주민 연령대가 높고 애 있는 집도 별로 없어요. 민주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사 첫날 그는 박스들 사이에 캠핑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 편의점 맥주를 마셨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민주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좋다. 그때였다. 쿵. 민주는 맥주캔을 내려다봤다. 내가 뭔가 떨어뜨렸나? 아니다. 손에 쥐고 있었다. 쿵. 쿵. 천장에서였다. 민주는 위를 올려다봤다. 하얀 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 소리는 멈췄다. 그는 다시 맥주를 마셨다. 뭐가 떨어진 거겠지. 그것이 그의 마지막 평화로운 생각이었다. 제2장 쿵쿵 교향악단. 다음날 저녁 6시 반. 민준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위층에서 소리가 시작됐다.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민준은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뭔가 뛰고 있다. 아이가 뛰는 건가? 그는 잠시 생각했다. 아이들이니까. 활발한 거지. 금방 그치겠지.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다. 뭐 먹을까? 어제 사다 놓은 두부찌개 재료가 있었다. 소리는 5분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10분 후에도. 두부를 썰면서 민주는 생각했다. 체력이 좋네. 대단한데. 20분이 지났을 때 소리의 패턴이 바뀌었다. 퉁, 퉁, 퉁. 공이었다. 실내에서 공을 튀기는 소리였다. 농구공처럼 크고 단단한 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그 소리는 두부찌개 냄비의 뚜껑을 진동시킬 정도였다. 민주는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조용히 서서 천장을 봤다. 저 집에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체육관이 있나? 그날 밤 민주는 두부찌개를 다 먹은 후에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위에서는 저녁 8시까지 올림픽이 열렸다. 달리기, 공 던지기, 그리고 민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경기가 계속됐다. 잠들 때쯤 그는 일기장에 딱 한 줄을 썼다. 나는 아파트 체육관 지하에 산다. 제3장 또 그 집이네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민주는 결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저기 죄송한데요. 503호인데요.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좀 심해서요.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말했다. 짧고 깊은 한숨이 담긴 그 단어. 민주는 그 아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또 그 집이네요. 민주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굳었다. 또? 저 말고도 신고가. 네, 몇 번 있었어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폰 화면을 바라봤다. 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신 전에도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뜻이었다. 아마 그 이전에도. 층간소음의 역사는 603호가 이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민주는 갑자기 이전 세입자가 왜 이사를 갔는지 알 것 같았다.
제사장 매트를 보여드리죠. 다음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무심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표정은 무언가 단단히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503호죠. 네, 603호 엄마예요.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위층이고 나는 당신이 신고했다는 걸 알고 나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 민준이 뭔가 말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나섰다. 우리 애들 뛰는 걸로 신고하셨죠? 아, 뭐 신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저희 매트 시공했어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 사진에는 아이보리색 거실 바닥에 깔린 매트가 찍혀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매트는 얇았다. 솔직히 말하면 민준의 집에서 요가할 때 쓰는 매트와 두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였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비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층간소음 전문 업체에서 시공한 거고요. 이거 깔면 애들 뛰어도 소리 안 난다고 했어요. 민주는 잠시 자신이 지난 사흘간 들은 소리들을 떠올렸다. 코끼리 행진, 농구 연습, 이름 모를 실내 올림픽, 그리고 그 비싼 매트가 그 소리들을 막았을 리 없다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뛰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요. 특히 저녁에. 매트 깔았잖아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었다. 그녀는 폰을 가방에 넣고 고개를 까딱 숙이더니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한동안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매트 깔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데 발음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논리였다. 민주는 소파에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막혔구나. 제5장 인터넷은 알고 있다. 그날 밤부터 민주는 연구를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층간소음 매트 효과를 쳤다. 수십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그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충격흡수 매트는 경량 충격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컵이 떨어지거나 가벼운 물건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런 소리들. 하지만 아이들이 뛰고 점프하는 중량 충격음에는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다. 민주는 화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 저 얇은 매트는. 또 멈췄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위층에서는 밤 10시가 다 돼서야 올림픽이 폐막됐다. 민주는 노트에 받아 적었다. 1. 매트는 뛰는 소리를 막지 못한다. 2. 603호 엄마는 이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 3. 이 둘의 차이는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 그는 노트를 덮었다.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을 향해 물었다. 너희 잠은 자니? 물론 대답은 없었다. 대신 들려온 것은 아이가 화장실 슬리퍼를 끌고 걸어가는 소리였다. 타다, 타다, 타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제6장 상상 속의 603호. 어느 날부터인가 민주는 603호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 2명? 3명?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소음의 패턴이 너무 다양해서 민주는 메모를 시작했다. 6시 40분 등교 가방 내던지는 소리. 묵직함. 교과서 다수 추정. 6시 45분 빠른 발걸음 소리. 냉장고 방향으로. 간식 탐색 루트. 6시 50분 뛰기 시작. 거실 방 거실 패턴. 준비 운동 같음. 7시 15분 공 등장. 거실에서 튀기는 소리. 8시 잠시 소강. 저녁 식사 추정. 8시 30분 2차 운동회 개막. 민주는 이 기록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희는 일정도 규칙적이구나.
어느 날 밤 그는 상상했다. 내가 지금 603호 문을 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분명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상상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다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좀 더 크고, 좀 더 무겁고, 발소리가 성인 남성의 발소리보다도 더 둔탁한. 그는 눈을 감고 생생하게 그렸다. 현관을 열면 거실에 아이보리색 매트가 깔려있고 그 위에서 3마리의 작은 코끼리가 놀고 있다. 코끼리들은 몸집은 아직 아기 코끼리만 하지만 발은 이미 어른 코끼리의 발이다. 그 발로 매트를 쿵쿵 밟으며 뛰어다니고 한 마리는 코로 공을 집어 바닥에 튕기고 있다. 603호 엄마 코끼리는 주방에서 콧소리를 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는 혼자 웃었다. 웃긴 상상인데 이상하게 실제보다 덜 화가 났다. 코끼리들이라면. 그는 중얼거렸다. 이해는 가니까. 제7장 2번째 방문. 한 달 후 민주는 603호를 직접 찾아갔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주말 오전이었다. 소음이 시작되기 전. 그는 편의점에서 산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603호 엄마가 나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또 뭐가 시끄러워요? 민준은 과자 봉지를 내밀었다. 아니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사한 지 한 달 됐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그녀는 과자를 바라봤다. 민준을 봤다. 다시 과자를 봤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2 아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2. 민준을 보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봤다. 인사해. 엄마가 말했다. 아이들이 동시에 꾸벅 절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은 잠깐 멈췄다. 그 2 아이를 보고 있었다. 정강이까지 오는 반바지에 집안에서도 달리기용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은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분명 방금까지 뛰어다녔을 것이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잠깐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6살, 8살이었다. 엄마의 이름은 최지영이었다. 그녀는 맞벌이였고 남편은 지방 근무 중이라 평일 육아는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애들 워낙 에너지가 넘쳐서요. 바깥에서 실컷 놀다 오면 좀 나을 텐데 요즘 날씨가 또.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차를 마셨다. 소음에 대한 말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이들이 귀엽네요. 최지영이 살짝 웃었다. 좀 시끄럽죠? 좀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8장 공존의 기술. 그날 이후로 뭔가가 조금씩 달라졌다. 소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603호의 올림픽은 계속됐다. 저녁 6시만 되면 여전히 위에서 발소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10시가 되면 멈췄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소리가 특히 심한 날에는 잠시 잦아드는 타이밍이 생겼다. 민주는 그게 최지영 씨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야, 좀 조용히 해. 아래층 있잖아. 물론 아이들은 5분 후에 다시 뛰었다. 하지만 그 5분이 없었을 때와는 달랐다. 민주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하나 샀다. 책상에 방음 패널을 붙였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는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기로 했다. 어차피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니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기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나았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큰애를 마주쳤다. 아이는 민준을 보자 쭈뼛거리며 말했다. 저기요. 응? 엄마가요. 저녁에 너무 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준은 아이의 눈을 봤다. 진지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 요즘 좀 덜 뛰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뭐? 민준은 말했다. 고마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아이가 뛰어나갔다. 어디서 왔는지 이미 잊은 것처럼. 민주는 혼자 웃었다. 제구장 밤의 소리. 그날도 밤 11시쯤 민주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위층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잠든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다. 쿵. 민주는 눈을 떴다. 쿵. 쿵. 리듬이 있었다. 뛰는 소리가 아니었다. 좀 더 느리고, 좀 더 둔탁했다.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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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민주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챘다.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였다. 빠르지 않고, 어디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안을 걷는 소리. 최지영 씨다. 아이들 재우고 혼자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겠지.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고단하겠다. 하루 종일 혼자 아이 2명을 데리고, 남편은 없고. 소리는 부엌 쪽에서 거실 쪽으로, 그리고 다시 방 쪽으로 이어졌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 이 소리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누군가 거기 살고 있구나 라는 소리였다. 제10장 코끼리와의 공존. 봄이 왔다. 민주는 여전히 503호에 살고 있다. 위층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코끼리들은 아직 어리고 코끼리들의 에너지는 무한하며 매트의 효능은 그 에너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민주는 이제 저녁 6시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꽂으면서도 잠깐 천장을 올려다본다. 오늘도 운동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유튜브를 켠다.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어린이 음료 2개를 샀다.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큰애를 또 마주쳤다. 이거. 민준이 음료를 내밀었다. 아이는 잠깐 민준을 봤다. 그리고 받으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복도에 울렸다. 민준은 귀를 막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코끼리. 그날 저녁 위층에서는 역시 쿵쿵 소리가 났다. 하지만 9시 반에 멈췄다. 평소보다 일찍. 민주는 그 침묵을 들으며 생각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도 살아가는 방식이겠지. 쿵쿵. 아, 아직 끝이 아니었구나. 끝. 위층 아이들의 건강을 빕니다. 제발.